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 국어 나책 7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제목이 기행문을 써요인데 원래 우리가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직접 여행 다녀온 거를 사진으로 가져와서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소개도 하면 정말 좋았는데 하필 이렇게 코로나가 4단계가 되면서 전면 원격 수업을 하게 되어서 아쉽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배워야 하겠죠. 여러분 국어나책 212쪽부터 기행문을 써요 단원을 시작할게요. 기행문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나요? 기행문은 여행을 다녀와서 쓰는 글입니다. 그런데 일반 일기보다는 조금 기행문다운 형식을 갖추는데요. 밑에 보면 써 있어요. 여정, 견문, 감상, 요 단어 뜻이 뭔지는 이제 앞으로 배워나갈 건데 하여간 일반 일기랑은 다르게 나의 여행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고 생각하고 쓰는 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214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14쪽에 보면은 기행문을 읽거나 쓴 경험을 이야기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장면이 있네요. 한번 볼까요? 제일 왼쪽. 지난해 7월 광화문 앞에서 부모님과 함께. 자, 광화문 어딘지 알아요? 서울에 있죠. 경복궁의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 사실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 옛날 조선시대 궁궐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서 광화문 진짜 많이 갔어요. 선생님 집이 서울이라 광화문이 가깝기도 하고요. 광화문 근처에서 뭐 놀기도 하고 광화문을 통해 경복궁으로 들어가 본 적도 많죠. 자, 이 어린이는 부모님과 함께 광화문 앞에서 사진 찍고 이것을 친구에게 소개했나 봅니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인 것 같죠? 아버지가 외국인이신 것 같은데. 자, 두 번째는 어디게요? 힌트가 있는데 불국사. 불국사는 어느 도시에 있나요? 경주에 있죠, 경주. 경주 불국사에서 누구랑 같이 갔대요? 할아버지랑 동생과 함께 갔다고 하네요. 불국사에 가서 이렇게 우리의 문화유산을 직접 본 것을 소개했나 봅니다. 세 번째는 이 친구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닌가 봐요. 올해 5월 17일 갯벌 체험. 누구와? 반 친구들이랑 같이 갯벌 체험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여행을 다녀온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거, 소개해보고 싶은 것을 이렇게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빠질 수 없죠. 여러분은 교과서 뒤에 붙임 3에 즉석사진 만들기 자료를 활용해서 진짜 사진을 붙여보고 소개를 해도 좋은데요. 만약 그게 번거롭다면 214쪽 아래에 적어 보세요. 자, 우리 용주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또 사촌동생과 되게 여행을 자주 다녀온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단계가 심해져서 이번 주에는 가기 어렵겠지만 전전주만 해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선생님이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용주는 양평으로 캠핑도 다녀오고 인천에서도 놀고 서울에서도 놀았다고 했는데 가장 여행 중에 인상 깊었던 거 하나만 여기 적어주세요. 언제, 어디로, 뭐 작년이라던가 몇 살 때라던가 뭐 올해 몇 월이라던가 언제 또 어디로 여행을 다녀왔는지 적어주세요. 또 여행하면서 무엇이 기억에 남았는지도 이야기해 주세요. 여행하면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이야기도 해 주세요. 자, 선생님의 예를 들면요. 선생님은 지난 겨울에 괌에 다녀온 게 기억나요? 선생님은 지난 겨울에 친구들이랑 괌에 다녀온 게 기억이 남는데요. 그 중에서 뭐가 기억에 남았냐면 뭐랄까 겨울, 우리나라의 겨울인데도 괌은 항상 더웠던 거. 또 괌이 이제 미국령이라서 완전히 미국 문화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남았습니다.
거기는 정말 삼시세끼 기름진 뭐 피자, 햄버거 이런 것들을 먹는 것도 신기했고, 또 거기 괌이 섬이잖아요. 바다가 주변에 둘러싸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더우면 바로 옷 벗고 물에 뛰어들고 이런 문화가 되게 신기하고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여행에서 기억에 남았던 것을 써보도록 합니다. 선생님 당연히 국내 여러 여행지들도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국내 여행지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국내 중에서는 글쎄요, 제주도? 제주도 근데 엄청 어렸을 때 다녀왔던 거예요. 제주도는 조금 우리나라이면서도 약간 외국 같은 이국적인 분위기라 기억에 남았고, 제주도 중에서 우도라는 섬이 그 돌이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그랬던 것들이 기억에 남네요. 여러분도 여기에 나름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적어준 친구들은 215쪽으로 와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보면 215쪽의 글 가와 216쪽의 글 나의 상황을 각각 살펴보고,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217쪽에 정리를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215쪽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만화네요. 자, 두 친구가 대화하는 걸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현서가 방학 때 제주도 여행 잘 다녀왔어? 재밌었니? 재밌었어. 어디 다녀왔어? 삼나무 숲길을 걸었는데, 거기 이름이 뭐더라? 여행할 때는 다 기억할 것 같았는데. 너 여행하고 나서 글로 남겨놓지 않았구나? 응? 글? 무슨 글을 말하는 거지? 자, 어떤 상황이에요? 여학생이 현석이한테 너 여행 다녀온 얘기 좀 해줘 했더니 현석이가 얘기를 해주려는 마음은 있는데 지금은 잘 기억을 하고 있나요? 못하나요? 기억을 거의 못하고 있죠. 그나마 숲길을 걸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삼나무 숲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제주도의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게 기억에 남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을 보고 여학생이 너 여행한 거 글로 안 남겨놨구나? 그래서 기억 안 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글을 남겨놓는 거냐고 오히려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의 말풍선에 보면 우리 단원의 제목에 들어있는 단어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기행문. 자, 기행문은 어떤 글이냐면 이 여학생이 말하는 것처럼 여행하고 나서 남기는 글을 바로 기행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눈치를 보면 이 기행문을 쓰면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여행한 내용을 글로 남겨놓으면은 여기 이 현석이처럼 내가 여행해서 뭐 했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않고 글로 남겨놓으면 내가 어디서 뭘 보고 뭘 느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해서 그걸 바탕으로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쵸? 일단 글 가의 상황은 이 현석이란 친구가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그 예쁜 제주도를 보고 뭘 느꼈는지를 전혀 기억 못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쵸? 그래서 여학생이 기행문을 썼더라면 기억이 잘 났을 텐데 하고 조금 안타까워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글 나 216쪽의 글 나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질문을 하는 상황인데 이 여학생은 좀 표정이 밝아 보이죠? 뭐라고 대화하는지 보겠습니다. 서윤아, 너도 지난해 방학 때 제주도 여행 다녀오지 않았어? 여행하면서 세계 자연유산을 많이 알 수 있었어. 어디 다녀왔는데? 한라산, 검은 오름, 만장굴, 성산 일중봉을 다녀왔어. 서윤아, 너는 지난해에 갔다 왔는데 그게 다 기억나? 그럼 그때 찍은 사진과 함께 글로 남겨놓았더니 여행을 기억하기 좋더라.
자, 짠! 이 현석이랑 다르게 이 서윤이라는 여학생은 작년에 다녀온 제주도 여행을 생생하게 어디 다녀왔는지 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현석이가 되게 신기해하죠.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학생은 자기의 여행 내용을 사진과 글로 모두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보통 여행 가면 사진은 많이 찍죠? 사진은 많이 찍는데 사실 글로 남기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다행히 요즘은 일기장에 이렇게 글로 쓰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뭐 앱을 이용해서 메모장이라던가 뭐 블로그라던가 홈페이지 같은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글로 남기는 사람도 있죠. 무겁게 일기장으로 안 쓰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작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남기는 사람만 계속 남기더라고요. 즉, 여행을 다녀와서 기록하는 것도 일종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면 이 남학생은 기록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여학생은 엄청 꼼꼼하게 기록하죠. 두 사람의 차이점은 확실합니다. 이 남학생은 자기가 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잘 기억 못하고, 여학생은 작년에 다녀온 것도 엄청 꼼꼼하게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 비교가 되는 두 사람을 217쪽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글 가에서 어땠어요? 현석이는 얼마 전에 방학 때 다녀온 여행을 기억하고 있었나요? 못했나요? 거의 기억을 못해서 되게 멋쩍어 하고 있죠. 그쵸? 왜요? 왜 멋쩍어 했죠? 전혀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다 까먹은 거죠. 자,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석이는 제주도 여행을 일단 다녀와서 좋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글로 남긴 게 없어서 여행 경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내용을 글로 남기지 않아 여행 경험을 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석이도 제주도에서 좋은 추억은 많았던 것 같은데 기억을 거의 못하고 있어서 서윤이가 궁금했는데 그런 자기의 여행 경험을 들려주지 못해서 좀 멋쩍어 하고 있죠. 자, 그에 반해서 우리 서윤이는 왜 표정이 밝았을까요? 자기 여행의 내용을 어디 갔다 왔는지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었기 때문에 표정이 밝았죠? 우리 서윤이는 사진과 글을 모두 남겨놓았습니다. 서윤이는 여행 내용을 사진과 글로 남겨두어서 정확하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두 친구의 차이가 보이나요? 자, 현석이는 여행을 똑같이 제주도로 다녀왔는데 여행 다녀온 내용을 기록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친구에게 조리 있게 전달이 못했고, 서윤이는 자기가 사진과 글로 모두 남겨놨기 때문에 비교적 생생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윤이는 현석이에게 어떤 말을 했죠? 너 여행 다녀온 거 글로 안 남겨놨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행을 다녀오면 좀 기록을 하는 편인가요? 안 하는 편인가요? 우리 용주는 여행을 다녀오면 항상 선생님한테 와서 어디 누구랑 다녀왔고를 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 선생님이 듣고 감탄을 했어요.
용주는 기록을 하지 않아도 워낙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항상 잘 얘기를 해줬는데, 자, 글로 남기는 습관을 기르면 몇 년이 지나도 아주 생생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답니다. 자, 가와 나를 보면서 우리가 현석이한테 한번 조언을 해줍시다. 현석아,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거를 글로 나타내면 좋아. 자, 우리 한번 현석이에게 조언을 해줍시다.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또 그거에 대한 나의 감상, 그 당시의 감상, 느낀 것을 글로 남겨두면 시간이 지나도 생생하게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 물론 다른 사람이랑 나누기 전에 내가 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죠. 내 경험이니까요. 내가 나의 지난 여행 기록을 쭉 훑어보면서 가끔씩 그 여행지 가고 싶을 때, 아, 여긴 이래서 좋았지, 여기는 힘들었지, 여기는 다음에 또 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좋고 또 느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몇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여행을 다녀온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기록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번 기행문을 쓰는 것을 이 단원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영상 멈춰놓고 천천히 적으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다음 물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서윤이와 현석이의 상황을 보면서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글로 쓰는 것에 대해 얘기를 나눠봅시다.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거를 글로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내가 글로 쓰면은 시간이 지나도 나중에 기억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내 경험이니까 내가 잘 기억할 수 있고 또 내가 그때 어떤 것을 느꼈는지까지 같이 기록을 하면 시간이 흘러도 그 여행 갔을 때 기분을 잘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행 그 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이라도 까먹게 돼 있어요. 내가 뭘 보고 들었는지까지는 기억해도 정확히 그 기분이 어땠는지는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2단원에서 배우는 기행문에는요. 보고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느낀 점까지 적기 때문에 그 순간의 나의 기분까지도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글로 쓰면 좋은 점 한 가지만 더 적어 보겠습니다. 말풍선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행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면 또 좋은 점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적어 볼게요. 여행했던 경험을 시간이 지나도 다시 느낄 수 있어. 내가 그 여행지를 또 다시 가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내가 여행했던 경험을 글로 쓴 걸 보면 아, 내가 이때 이런 걸 보고 듣고 이런 걸 느꼈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나의 지난 경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기행문을 쓰면 좋은 점을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단원은 뭘 써보는 단원이라고요? 기행문. 자, 기행문에는 뭐가 들어가요? 내가 보고, 듣고, 또
여기에도 느낀 점이 들어가요. 내가 보고 듣고 느낀 점. 단순히 뭘 보았고 뭘 듣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기분, 내가 느낀 점까지 기록을 하기 때문에 여행에서의 경험, 나의 기분을 생생하게 간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반 친구들도 올해에만 벌써 가평 갔다 오네, 양평 갔다 오네, 제주도 갔다 오네 여행을 각각 많이 다녀왔어요. 이 내용을 빨리 까먹으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기행문으로 소중하게 남겨서 졸업을 하고 여러분이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이 되고 나중에 어른이 된 후에도 오래오래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행문에 대한 첫 번째 차시를 공부하면서 기행문을 읽거나 쓴 경험도 얘기해보고 기행문을 쓰면 좋은 점도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행문의 특징을 파악하고 또 기행문을 쓰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이 앞쪽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었는지, 내가 써야 하는 답을 빼먹은 게 없었는지 꼼꼼히 확인을 하고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해요. 자, 이번 시간도 고생이 많았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도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